핀테크의 전망과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서강대학교 이군희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핀테크라는 것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금융하고 IT가 지금 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융합이라는 것이 융합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 경제에서 온라인 중심의 시장 경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그 체제에 대한 변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혁신이라고 부르고 금융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하고 IT가 융합돼 가지고 핀테크 산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굉장히 큰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혁명이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은 당연히 저항 세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저항이 그 핀테크 발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머전트 핀테크하고 트래디셔널 핀테크를 얘기합니다. 인터넷 뱅킹은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미국에서는 1995년에 생겼는데 지금 우리는 20년이 넘은 지금 생겼어요. 이거를 우리는 파괴성 핀테크, 이머전트 핀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핀텍의 진짜 모습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이머전트 핀텍, 그러니까 기존 시장을 파괴시키는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대형 글로벌 은행들,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대형 은행들이 ROE가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은행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지급 결제나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상품 간의 거래 결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묶음으로 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효율성과 싼 그 비용과 그리고 그 다음에 편리성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을 갖다가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핀테크와 다른 산업들 간의 융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융합이라는 것은 금융과 IT가 융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핀텍이 형성이 됐고 핀텍이 또 다른 산업하고 융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최근에 그 나왔던 한 그 알리페이, 중국의 알리페이에서 나온 그 앱을 갖다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식신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근데 이 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집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먹고 싶을 때 근처에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해외 나가서도 훨씬 더 좋은 그 음식점을 갖다 추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앱 서비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야, 니네 환전할 필요 없어. 우리 알리페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로 한번 긋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지불 결제와 같은 그런 핀테크이 같이 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엄청난 파워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의 소외를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목적으로 핀테크의 방향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하나 인도의 한 그 관광 그 가이드들이 그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지급 결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외지 지역에서 진짜 은행 계좌도 열지도 못하고 이체도 못하던 그러한 곳에서 아주 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앞으로 근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첫 번째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규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등장이고요.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데이터들을 갖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핀테크를 갖다가 급격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금융법도 있고요, 은행법도 있고,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아주 다양한 그 영역의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도 그 나누어져 있는 그런 규제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핀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규제들이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해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핀테크 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개혁의 노력이 필요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엄격한 시장 규율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어느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시장 경제를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원칙이 일단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런 2가지의 그 서로 대립된 개념이지만 2개를 갖다가 양립하면서 잘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창업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실패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요,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그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successful failure라고 부르는 성공적인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